안녕하세요. 미국 주신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영상에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제 말이 맞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하는 컨셉이에요. 컨셉. 그냥 웃으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이런 거 보면서 웃으면서 꼰대냐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증시를 바라보는 게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원래 영순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증시의 방향, 그리고 경제의 흐름, 이런 걸 제일 중요시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정말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차트도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중소형주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전에는 아무 뉴스도 없다가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오를만 하니까 이런저런 CCIV도 그렇고 NNDM도 그렇고 뉴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전에 테슬라 분할하기 전에 마지막 매수점 알려드렸을 때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뉴스가 났죠. 테슬라 스탁 스플릿 한다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맞은 걸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여지껏 주식을 하면은 차트에 맞춰서 뉴스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차트, 기업 분석은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박스권에 갇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잡주, 회사는 좋은데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 그리고 루머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종목의 성격을 더 중요시하지 기업 실적은 마지막입니다. 근데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주식을 본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 쉽게 하시라고요. 증시가 내려가면 왜 내려가는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개인이 일을 하시거나 할 때 그런 뭔가 지표를 드리면 주가를 바라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전에도 그랬고, 중소형주들이 아마 증시를 받칠 것이다. 그리고 아마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외에 종목들을 몇 개씩 집어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들이 받치고 있으면 증시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하락하면 또 떨어진다, 미치겠다, 힘들다,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아만존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올라가네? 내려가지 않네? 그러면 기술주가 아직은 하향세를 하진 않았구나. 그리고 오늘 10년 금리도 올랐잖아요. 1.6% 위로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 상승을 좀 제한을 한 거죠. 아마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존 보시라고 한 다음날 아마존 루머 나와서 바로 상승했잖아요. 그렇다고요. 하여튼 우선 제가 보라고 했던 지점 넘어졌고, 하지만 다시 내려오긴 했어요. 다행히 지금 멘탈선에 잘 잡혀 있는데, 아마존이 만약에요 3,350불 밑으로 오게 되면 모든 기술주는 하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이걸 보면은 웬만큼 주식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겠지만 다 보면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개만 집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가 기업 실적 발표하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테슬라가 우리가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증시에 한번 반영은 될 거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약간 상승을 제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리고 요즘에 기업 실적 시즌인데 실적 발표 때 오면 더 힘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그냥 당연히 상승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좋아도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하여튼 30%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84%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요. 근데 예상치는 상회하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너무 오버밸류다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S&P 500이 보통 평균이 4,000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향 조정해서 4,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면서 상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S&P 500 4,200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4,200하고 4,400하고 별로 남지 않아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거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 4,200하고 4,400 몇 포인트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이 정도 오르려면요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지금 4200도 거의 다 오긴 왔고요, 우선은. 그래서 4200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주가는 하늘이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S&P 500이 지금 예측하는 곳들이 4200이라고 하니까 눈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올라줘야 돼요. 중소형주들이. 그래야 이 증시를 끌고 올라가줘서 S&P 500이 4200을 넘어서 4400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근데 아쉽지만 아직은 중소형주들이 발산을 한 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들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발산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를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S&P 500은 지금 굉장히 상승 많이 해줬잖아요. 엄청 해줬죠. 이거는 인정해야죠. 엄청 올랐잖아요.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 오르겠어요? 한 번은 눌림을 줄 거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니까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상승 추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제가 전에 잡아드렸던 멘탈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시 와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모든 증시가 무너질 거예요. 중소형주들 멘탈선 제가 몇 개 찝어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코방에 오시면은 전에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밑이 깨져버리면 아마 우량주가 됐든 기술주가 됐든 한번 쭉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들 계속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FOMC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역시나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장입니다. 더 상승을 하기 위한 횡보장. 근데 횡보하게 되면은 위에 박스 윗부분이 있고 박스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하는 느낌을 주겠죠. 또 올라가면 상승하는 느낌을 주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가끔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아직 발산하진 않을 것 같다. 여력은 보이지만 발산하진 않을 것 같다. 다음날 물살이 들어와서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세요. 발산하는데요? 그건 발산이 아니에요. 보통은 박스권 아래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는 발산은 주가가 여기를 박스권을 뛰어넘어서 더 상승을 하고 이제는 좀 이 주가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걸 발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밑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이거를 발산이라고 하면은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뉴스로는 보잉이나 캣, CAT, 그리고 포드 이런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 증가가 부담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 나왔어요. 원자재, 운송 비용이 올라서 향후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알파벳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이 553억 달러, 예상이 518억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가 15불 80전이었는데 26달러 나왔어요. 그리고 장 외에서도 지금 약 2390불, 오늘 마감을 2290불에 했는데 그래도 한 100불 정도 올라갔네요. 구글의 클라우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이 상회했고요. 유튜브 광고는 작년 대비 50% 증가했고요. 생각해보면은 구글은 참 대단한 거, 유튜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유튜브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안 하는 연예인 아무도 없고 한국만 봐도 유튜브 채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당연한 결과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심지어 유튜브의 유자도 모르는 제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위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리고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도 상회했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뭐 차트 안 보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급락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발표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차트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올라갈 때부터 제가 급락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본의 아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51불 부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도 이익은 상회했어요. 매출은 좀 낮게 나왔고요. 스타벅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거 한 119불, 200불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아마 이 정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00불 근처에 아래서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118불 98 찍고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AMD는 뭐 잘 나와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AMD 진짜 느림보 거북이잖아요. 느림보 거북이. AMD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를, 그러니까 올 매도를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승하는 이 부근에서 만약에 고점을 탈환해준다고 하면 사상 최고가는 지금 99불 23입니다. 만약에 99불 23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100불을 넘어서 105불, 110불 이 정도 갔다가 떨어지고 90불 밑으로만 안 떨어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엔 AMD는 상승 여력이 더 있습니다. AMD의 성격이 원래 그랬어요. 종목의 성격. AMD가요, 제가 전에 영상 처음 유튜브 시작 50불에서는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발산 크게 하고 99불 갔다가 또 80, 74불 아시죠? 여기 멘탈선 잡아드렸던, 왔다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한 상황인데, 종목의 성격이 나오게 된다면 100불을 넘어서 선다면 이 종목의 성격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AMD는 좀 장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FOMC 있잖아요. 연내 테이퍼링이 예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전에부터 이야기 나왔던 그래도 연내 정책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CNBC에서는 올해 미국 성장 6.5%, 실업률은 4.9% 예상한다 했고요. S&P 500은 4,250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사상가가 4,192불 50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남진 않은 거죠. 근데 내년에는 4,500을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하긴 했어요, 같이.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응답자 70%가 경제하고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다라고 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유동성과 실적 성장이 좋아서 증시는 더 올라갈 거다. 근데 한편에서는 기업 실적은 좋은데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주가가 비싼 것 같다라는 느낌을 투자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태이긴 해요. 왜냐면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흔들 거예요. 그리고 FOMC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마존 같은 경우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30. 그 위로만 올라서 준다면은 아직은 기술주, 우량주, 그리고 중소형주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내려가는 거는 한 3,350 부근에서 그때 한번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은 아니에요. 우선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한 415불 부근, 이 부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10불 80전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걱정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폭을 드리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행보를 하게 된다면 내려오니까 아마 이거 하락하는 건가, 조정 주는 거나 폭락 주는 건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히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스킬즈입니다. 스킬즈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19불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이를 더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발산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성주는 발산은 아닙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발산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곳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현금이 나갈 거니까. 지켜준다면 현금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9불 정도 밑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19불 30전 정도 왔었죠? 그리고 올라갔고요. 그 부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선은 12불 50전, 매수 자리는 14불 40전 정도 되겠습니다. CCIV입니다. CCIV도 역시나 상승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그렇기 때문에 22불 50전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상승할 여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아마 실망 매물이 좀 출현하겠죠. 그래서 22불 50전 정도 부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근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 하락을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는 18불 30전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개인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주가 밑바닥이 어디였지, 어디까지 올라갔지 하는 건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중소형주들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S&P 500은 거의 다 왔잖아요. 제시한 그 포인트까지요. 그럼 맞으면은 내려오고 조정, 하락, 폭락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소형주도 같이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황이 왔을 때도 우선은 중소형주들이 빠져도 멘탈선에만 걸려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상승을 무조건 할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되고, 내려온 순간에도 멘탈선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증시는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FNGU 보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테슬라가 오르니까 FNGU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트위터,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두 이렇게 되죠. FNG가 왜 안 오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주들, 알리바바, 바이두, 남들 기술주 다 오를 때 줌은 뭐 여기 포함되어 있진 않죠. 하지만 우량주 같은 거 많이 오를 때 바바 같은 거 갭상까지 했는데 다시 다 메꿨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바이두 급락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두는 횡보할 거라고요. 횡보하잖아요.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얼만큼 포함이 돼 있냐 뭐 그런 거 다 세세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알리바바, 바이두가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박스권이죠. 박스권. 그리고 여기 올라갔다가 또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해갖고 여기 매입구로 지금 제가 보라고 했던 선까지 온 거거든요. 얘네들도 상승 추이를 하고 고점 탈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박스권을 메꿔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도움이 준 게 페이스북 아니면 알파벳 정도 되겠어요. 페이스북 고점 탈환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전고점에 다시 내려왔고요. 전고점까지. 여기는 완전 올라서 줘야죠. 다른 주가의 인플레이션, 그냥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데 주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죠. 페이스북도 뒤로 올라가줬지 FNG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알파벳은 안 할게요. 많이 올라가줬으니까요. 그리고 트위터 종목이요. 이게 꾸준히는 올라오긴 했지만요. 굉장히 느린 종목입니다. 트위터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넷플릭스도 역시나 올라가 줘야죠. 그래 FNG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FNGU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할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좀 하는 척 하다가 지금 내려와서 뭐 크게 발산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FNGU 같은 경우는 31불 90전 계속 주시하시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 전환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래 상승 여력 계속 하겠고요. 정말 하락 전환 하기 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지표로는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121.7 기록했고요. 예상이 113 아주 잘 났어요. 주택 가격 지수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강의 다 쫓아다녔어요. 좋은 강의다 그러면은 다 쫓아다니고 듣고 책도 보라는 거 많이 나름대로 읽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아직 뭐 문제적인 면은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뭐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로 해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적인 게 생기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로 해서 올려드리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